서울 강남의 고급 로펌 정도 법률사무소. 대형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준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청첩장 샘플이 펼쳐져 있었다. 서준아, 청첩장 디자인 확정했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서준의 어머니 이화순 58이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 차림이었다. 엄마, 사무실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어머,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엄마가 챙겨야지. 민진의 집안이 워낙 까다로워서 말이야.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한다고. 화수는 청첩장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나저나 화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여자 문제는 완전히 정리됐지?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중요한 문제잖아. 혹시라도 결혼식 날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걱정 마세요. 지연이는 제주도로 이사 갔어요. 돈도 꽤 줬고요. 화수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돈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증거 같은 거 남은 거 없지? 서준은 한숨을 쉬며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담긴 봉투가 있었다. 혼인신고서도 제출 안 했고 집에 있던 건 다 파기했어요. 병원 기록도 아빠가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처리했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에 제 이름은 없어요. 지연이가 미혼모로 신고했거든요. 화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잘했어. 민진의 집안은 재력도 있지만 체면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거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알아요, 엄마.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서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3년 전 로펌 신입 시절 만난 지연.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시간들.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1년 전 대형 M&A 프로젝트에서 만난 민지. 그녀의 아버지는 상장기업 회장이었고 그녀의 인맥은 서준의 커리어에 결정적이었다. 부모님은 단호했다. 지연이는 내 미래를 망칠 거야. 민지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결국 서준은 선택했다. 아니, 도망쳤다. 지연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며 말했다. 미안해. 나는 변호사로서 살아야 해.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 지연은 울면서도 돈을 받았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 어쩌죠?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같은 시각 제주도 한 빌라. 좁은 원룸에서 지연은 생후 8개월 된 아들 준우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핸드폰에는 SNS 뉴스 알림이 떴다. 재계 거물 박 회장의 딸 박민지, 촉망받는 변호사와 결혼 예정. 사진 속 서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서 있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우야,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같은 날 저녁 서준의 부모 이화순과 서진철 60은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민지의 부모를 만나기 전 마지막 전략 회의였다. 여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거 맞죠? 화순이 물었다. 진철은 소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기록은 내가 동기한테 부탁해서 봉인시켰어. 그리고 지연이 애 출생신고에는 아버지라니 공란이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불안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마음 바꾸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진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지연이가 서준이한테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합의서야.
물론 조작이지. 하지만 지연이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 어떻게 그걸? 서준이가 합의금 줄 때 확인용이라고 속여서 받아놨지. 이게 있으면 혹시라도 지연이가 나타나도 돈 받으려고 꾸민 사기극으로 몰 수 있어. 화순의 눈이 반짝였다. 역시 당신이에요. 박 회장 집안과 연결되는 건 우리 가문의 운명이 걸린 문제야. 서준이 장래도 있고 이런 하찮은 과거 때문에 망칠 순 없지. 둘은 술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먼 제주도에서 지연이 SNS 기사를 보며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것을. 웨딩 플래너 사무실. 서준과 민지는 최종 리허설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신랑 측 하객이 280명, 신부 측이 320명이네요. 총 600명이 넘는 대형 결혼식이에요. 플래너가 말했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준 오빠, 우리 정말 예쁘게 결혼하는 거죠?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당신과 함께라면 완벽한 미래가 보여. 하지만 서준의 핸드폰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문자가 와 있었다. 서준 씨, 저 지연이에요. 꼭 할 말이 있어요. 연락 주세요. 서준은 재빨리 문자를 삭제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흔들릴 수 없어. 제주도 지연의 결심. 지연은 아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며 말했다. 엄마, 며칠만 준우 좀 봐주세요. 제가 서울에 꼭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준우 아빠, 결혼한대요. 다른 여자랑.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뭘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싶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할 수 있는지. 현아, 그 사람은 이미 너를 버렸잖아. 더 이상 상처받지 마.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는 돈도 명예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준우에게 미안해서요. 나중에 크면 아빠가 왜 없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울 고급 호텔.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 오정희 56는 예식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화려하네요, 사모님. 이 정도면 재벌가 결혼식 수준인데요? 웨딩 플래너가 감탄했다.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민지가 시집 가는 건데 당연히 최고로 해줘야죠. 하객 중에 언론사 대표들도 오시고 재계 인사들도 많으니까요. 민지는 웨딩드레스 피팅 사진을 보며 행복해했다. 엄마, 서준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물론이지. 명문대 출신의 로펌 에이스 변호사잖아. 집안도 깨끗하고 깨끗하다는 게 신상조회했다니까. 정가도 없고 빚도 없고 과거 여자 문제도 없대.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직접 확인했어. 민지는 안심했다. 다행이다. 요즘 남자들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정희와 민지는 몰랐다. 서준 아버지 서진철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기록 청소를 했다는 것을. 이화수는 긴장한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정말 확실한 거죠? 그 여자가 못 올 거라고요? 서진철은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다. 제주도 원룸 집주인한테 뇌물 좀 줬어. 지연이가 서울행 비행기표 예매하면 바로 연락 오게 해뒀고.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하죠? 괜찮아. 설령 온다 해도 대비책이 있어. 진철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다. 지연이 서준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조작된 합의서. 지연의 과거 신용불량 기록, 실제로는 서준 때문에 생긴 빚. 지연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위조된 진료 기록. 이것들만 있으면 지연을 돈 노리는 사기꾼으로 만들 수 있어. 게다가 내가 아는 기자한테도 부탁해뒀어.
혹시라도 지연이가 나타나면 그녀가 과거에 여러 남자를 만났다는 거짓 기사를 내보낼 거야. 화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여보, 우리 아들 미래가 달린 문제야. 박 회장이 서준을 사위로 인정하면 우리 가문도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그래도 그 여자도 사람인데 아이까지 있잖아요. 진철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연이가 아이 낳기로 결정한 것도 본인 선택이잖아. 우리가 낙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합의금도 충분히 줬어. 이제 와서 더 바라는 건 욕심이지. 화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간단한 배낭 하나만 들고 탑승 수속을 밟았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어머니의 문자가 와 있었다. 현아, 정말 가는 거니? 상처만 더 받을까봐 엄마는 걱정이다. 지연은 답장을 보냈다. 엄마, 저는 서준이한테 다시 매달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준우 아빠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공항 대합실에서 지연은 SNS에 올라온 서준과 민지의 예비부부 사진을 다시 봤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서준은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함께 행복하자고 했던 그 서준이 맞나?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게이트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공항 한편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 남자는 곧바로 서진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지연이란 여자 김포공항행 비행기 탔습니다. 진철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알았어. 계획대로 진행해. 고급 호텔 대연회장. 양가 가족과 주요 하객들이 모인 리허설 자리. 서준은 턱시도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보며 플래너의 지시를 따랐다. 민지는 연습용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했다. 내일이면 정말 부부가 되는 거죠, 준 오빠? 그럼. 나 정말 떨려. 양가 부모들도 흡족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특히 민지의 아버지 박재혁 회장은 서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 변호사, 우리 민지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혁은 서진철에게 말했다. 사돈,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반듯한 사람 드물죠. 진철은 겸손하게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의 핸드폰에는 계속 메시지가 왔다. 지연의 동선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대상, 서울 도착. 홍대 근처 모텔 체크인. 대상, 내일 결혼식장 주소 검색한 것으로 확인됨. 진철은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9시 그 여자를 자연스럽게 지연시켜. 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절대 호텔에 못 오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무 방법이나 써. 교통사고 꾸미든지 경찰 신고를 넣든지. 그냥 묶어두기만 하면 돼. 전화를 끊고 나온 진철의 얼굴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지연의 호텔. 지연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3년 전 서준과 함께 이 도시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던 기억이 떠올랐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오전 8시, 결혼식은 11시. 나는 뭘 하려는 걸까? 정말 결혼식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하지?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적어도 서준의 눈을 보고 싶었다. 진심으로 자신과 준우를 잊을 수 있는지. 지연은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기로 했다.
오전 8시 30분 지연은 호텔을 나섰다.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연 씨 맞으세요? 지연은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세요? 저는 교통안전공단 직원인데요. 어제 공항에서 대여하신 렌터카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요. 렌터카요? 저 렌터카 안 빌렸는데요. 그럼 신분증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혹시 도용 사건일 수도 있어서요. 지연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연 씨, 경찰입니다. 신용카드 사기건으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 사기 같은 거 안 쳤어요. 하지만 두 남자는 강제로 그녀를 검은색 승합차에 태웠다. 지연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한 남자가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시간만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예요? 이거 납치잖아요. 차는 빠르게 출발했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빼앗았다. 휴대폰은 잠시 맡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오쯤 되면 풀어드릴 겁니다. 지연은 절망적으로 차창을 두드렸다. 하지만 차는 이미 한강변 외곽으로 달리고 있었다. 호텔 예식장은 이미 수백 송이의 백장미와 화려한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머, 박 회장님 결혼식이라 정말 화려하네요. 신랑도 잘생겼다던데. 변호사라며? 재벌가랑 전문직의 만남이라니 완벽한 매치 아니에요? 로비에는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철의 지시로 승인된 기자만 입장할 수 있었다. 대기실에서 서준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지연은 제주도에 있어. 설령 서울에 왔다 해도 아버지가 처리하셨겠지. 그때 문이 열리며 서진철이 들어왔다. 준아, 긴장되나? 아버지, 혹시 지연이? 진철은 아들의 어깨를 탁 쳤다. 걱정 마.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됐어.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떳떳하게 행복해하면 돼. 하지만 저는, 준아. 진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 민지도, 내 커리어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알겠나?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양심 한구석에서는 작은 비명이 들렸다. 민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화장 손질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 오정희와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민지야, 너 정말 공주 같아. 서준 오빠 너무 부러워. 이렇게 예쁜 신부를 맞다니. 민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애들아, 나 꿈만 같아. 완벽한 사람을 만났어.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가 직접 신상 조회까지 했는데 서준 씨 정말 깨끗한 사람이더라.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아니야. 요즘 남자들 절대 믿으면 안 돼. 과거에 뭐 숨긴 거 없나, 빚은 없나, 다 확인해야지. 민지의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뭐 나온 거 있어? 정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하나도 없어. 완벽해. 정가도 없고 신용도 최상급이고 과거 여자 관계도 깨끗하대.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나 정말 서준 오빠 믿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사위감 완벽해. 하지만 그 순간 정희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익명. 박 회장님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신랑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랑에게는 숨겨진 아이가 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다. 이런 스팸 문자까지 오네. 결혼식 앞두고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아. 그녀는 문자를 삭제했다. 하지만 그 문자는 누가 보냈을까? 지연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하객들이 모두 착석했다. 재계 인사, 법조계 인사, 언론사 대표들이 앞자리를 차지했다. 오늘 하객 명단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박 회장이랑 서 변호사 아버지 인맥이 합쳐지니까 어마어마하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서준이 먼저 입장했다.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겉보기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줘. 이어서 민지가 아버지 박재혁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와, 정말 공주 같아.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 서준과 민지가 단상에 올라섰다. 주례 목사가 성경을 펼치며 식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예식장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연이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납치범들이 잠시 화장실을 가는 사이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택시를 잡아타고 온 것이었다. 멈춰요. 예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6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 이미 결혼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아빠예요. 예식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뭐야, 저 여자? 미친 사람 아니야? 혹시 진짜? 민지의 어머니 오정희가 벌떡 일어섰다. 경비, 저 여자 당장 내보내요. 하지만 지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 준우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이 아이가 증거예요. 서준 씨, 이 아이를 보세요. 당신 아들이에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일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서준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준 오빠, 저 여자 누구예요? 서진철이 재빨리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 여자는 우리 아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사기꾼입니다. 지연이 소리쳤다. 거짓말.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진철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준비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합의서입니다. 그녀의 인감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역시 돈 노린 거였네. 요즘 이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지연은 당황했다. 그건 제가 합의금 받을 때 확인용으로 찍은 거예요. 협박한 적 없어요. 이화순도 나섰다.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괴롭혀왔어요. 1년 넘게 돈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불쌍해서 합의금까지 줬는데 또 이렇게 나타나다니. 민지의 어머니 오정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장에서 이런 망신을 주다니. 당장 경찰 부르세요.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요.
이게 진짜 증거예요. 그것은 혼인신고서 사본이었다. 3년 전 서준과 지연이 함께 작성했던 것. 하지만 서준이 제출하지 않고 숨겨놨던 것을 지연이 몰래 복사해 둔 것이었다. 이 혼인신고서 보세요. 서준 씨와 제가 함께 작성했어요.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혼인신고서까지 있네? 혹시 진짜인가? 서준은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장난으로 작성한 거예요. 제출한 적 없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장난이라고요? 당신이 저한테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아이를 가졌을 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민지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준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서준은 민지를 바라보며 절박하게 말했다. 민지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야. 나는. 하지만 박재혁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해야겠어. 재혁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당장 출생증명서, 혼인신고 접수 여부 다 확인해. 비서가 재빠르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예식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5분 후 비서가 재혁에게 귓속말로 보고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출생신고 확인됐습니다. 남자아이 생후 8개월. 모친은 이지연, 부친 나는 공란입니다. 하지만 뭐야? DNA 검사를 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이 소리쳤다. DNA 검사해봐요. 저는 당당해요. 준우는 분명히 서준 씨 아들이에요. 서진철이 끼어들었다. DNA 검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이랑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부터 대라고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증거요? 여기 있어요. 그녀는 서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연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함께 여행 간 사진들. 이것도 조작인가요? 저희는 2년 넘게 만났어요. 서준 씨 부모님도 저를 만난 적 있어요. 이화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실이었다. 3년 전 그녀는 지연을 한 번 만났었다. 그때 지연이 서준의 여자친구라고 소개받았었다. 하지만 화수는 끝까지 거짓말을 이어갔다. 아니에요. 저는 저 여자 본 적 없어요. 지연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 3년 전 11월에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제게 우리 며느리감으로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뭔가 이상한데? 신랑 부모님이 만난 적 있다는 거 아니야?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준 오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 여자랑 정말 사귄 적 있어요? 아이가 정말 오빠 아이예요? 서준은 땅을 보며 말했다. 민지야, 대답해요. 긴 침묵 끝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귄 적 있어. 예식장이 다시 술렁였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요? 저 아이도 오빠 아이예요? 서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지의 어머니 오정희가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딸을 속였어. 박재혁 회장도 분노에 떨며 서진철을 노려봤다. 사돈. 아니, 사돈도 아니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신상 조회까지 다 통과했다면서요. 진철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방금 저 여자가 당신을 만났다고 했잖아.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집안을 속인 거야. 재혁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당장 법무팀 불러. 이 결혼 무효야.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부모들의 추악한 본색. 하지만 서진철은 끝까지 발악했다. 그는 준비된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저 여자 과거에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조작된 서류를 펼쳤다. 지연이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찍은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들이었다. 보세요. 이 여자가 깨끗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만 만난 게 아니에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지연은 경악했다. 뭐예요, 이게?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저런 사진 찍은 적 없어요. 하지만 일부 하객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복잡하네. 이화순도 가세했다. 여러분, 저 여자 신용불량자예요. 빚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돈 뜯어내려는 거예요. 지연은 울부짖었다.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건 서준 씨 때문이에요. 임신하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받았어요. 서준 씨가 저를 버리고 연락도 안 받아서 혼자 빚을 갚아야 했어요. 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지연이 임신했을 때 그는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나중에 합의금을 줬지만 그것으로 모든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러분, 예식장이 조용해졌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정희가 소리쳤다. 민지야,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 위에 제 인생을 세울 수 없어요. 민지는 서준을 바라봤다. 준 오빠, 오빠가 과거에 여자가 있었다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가 있는데도 숨기고 부모님까지 거짓말하면서 저랑 결혼하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민지야, 나는. 그리고 민지는 지연을 바라봤다. 저 여자분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오빠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오빠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잘했어. 저게 진짜 용기지. 박재혁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서진철이 재혁의 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재혁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해? 당신네 가족이 우리 딸을 속인 게 오해입니까?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무너지는 성. 예식장이 텅 비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나갔다. 진짜 충격적이다. 요즘 남자들 정말 조심해야 해. 저 변호사, 이제 법조계에서도 매장당할 거야. 서준은 단상에 홀로 남았다. 민지는 이미 떠났고 양가 부모들도 각자 흩어졌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서준 씨.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다. 저는 오늘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준우에게 떳떳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준우가 크면 아빠가 누군지 알려줄 거예요. 그때 도망가지 말아요. 지연은 돌아서서 예식장을 떠났다. 서준은 무너진 단상에 주저앉았다.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변호사님, 아이가 정말 있습니까?
신부를 속인 건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서준의 완벽했던 삶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결혼식 당일 오후 2시 호텔 로비. 서준은 턱시도 재킷도 벗지 못한 채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로펌 대표, 동료 변호사들, 지인들 모두가 확인 전화를 걸어왔다. 서 변호사, 오늘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서준은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이화순이 급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울고 불어 퉁퉁 부어 있었다. 준아, 집에 가자. 여기 있으면 기자들한테 또 시달려. 엄마,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미래요? 서준은 비웃었다. 이제 무슨 미래가 남았어요? 법조계에서도 사회에서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서진철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지만 여전히 냉철한 표정이었다. 준아, 일단 법무법인 사표부터 내야겠다. 스스로 나가는 게 낫다. 아버지, 정말 그래야 해요? 당연하지. 버티고 있으면 더 큰 망신이야. 그리고 SNS에 영상이 퍼지기 전에 우리 입장문부터 내야 해. 입장문이요? 진철은 차갑게 말했다. 지연을 사기꾼으로 몰아야 해.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야지. 서준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아직도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시려고요? 거짓말? 이건 생존의 문제야. 지금 포기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한다고.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전 이제 못하겠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여자랑 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각, 박민지의 집. 민지는 웨딩드레스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 오정희가 옆에서 그녀를 달래고 있었다. 민지야,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 저는 정말 서준 오빠를 믿었어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충격이지. 엄마도 완전히 속았어. 신상 조회까지 했는데. 박재혁 회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법무팀한테 지시했다. 서준이 집안 상대로 사기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받은 망신을 어떻게 참아? 오늘 결혼식에 재계 인사들, 언론사 대표들 다 왔었어. 우리 집안 체면이 완전히 깎였다고. 하지만 저 여자분도 피해자잖아요. 재혁은 딸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민지야, 내가 착한 건 좋지만 그 여자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서준이가 책임질 문제지.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서운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았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결혼식 날 알게 되는 것보다는 나았을 것 같아요.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 남자가 다 나쁜 거야.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묘하게도 안도감. 나는 정말 서준 오빠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완벽한 스펙에 끌렸던 걸까? 결혼식 다음 날 인터넷 세상. 결혼식 영상은 이미 SNS에 퍼져나갔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세기의 결혼식 파행 디귿디귿디귿 변호사 이중생활 들통이라는 최악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대표 변호사 강민수 55는 서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서 변호사 앉게. 서준은 긴장한 얼굴로 앉았다. 자네도 알겠지만 지금 법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네. 클라이언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사과는 됐고 자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법인에 남을 건지 나갈 건지. 서준은 예상했던 말이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강민수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 변호사, 자네 실력은 인정해. 하지만 법조인에게 신뢰는 생명이야.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하고 아이 어떻게 할 건가?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DNA 검사는 해봤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 아이가 맞습니다.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책임은 져야지. 자네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은 잃을 수 있어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잃으면 안 돼. 서준은 사무실을 나왔다.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구는 동정하는 눈빛, 누구는 비난하는 눈빛. 지연은 아들 준우를 안고 있었다. 결혼식 이후 그녀의 삶도 크게 변했다. 언론의 관심, SNS의 관심.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응원했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다. 결혼식 망친 여자, 용기 있는 싱글맘. 돈 노린 거 아니냐? 저 여자 덕분에 민지가 구제됐다. 다양한 반응들. 지연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서준이 서 있었다. 지연아. 지연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왜 여기 온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요? 이제 와서 무슨. 서준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양육비야. 앞으로 매달 줄게. 지연은 봉투를 밀어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돈 때문에 결혼식에 간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이건 준우를 위한 거야.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야. 책임? 지연은 냉소했다. 이제 와서 책임을 말해요? 늦었지만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서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서준 씨, 저는 서준 씨의 사과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준우에게 떳떳하고 싶었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준우가 침대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이 아이를 안아 올리자 서준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안아봐도 될까? 지연은 망설이다가 아이를 건넸다. 서준이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다. 준우는 낯선 사람을 보고 울음을 그쳤다. 마치 아빠를 알아본 듯.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준우야. 아빠가 늦었어. 지연도 울컥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서준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로펌에서도 나왔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어. 하지만 최소한 준우 아빠로서는 책임지고 싶어. 그럼 준우를 정기적으로 만나실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싶어. 물론 내가 허락한다면.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우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준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약속할게. 민지는 회사에 복귀했다. 아버지 박재혁의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일했다. 점심시간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하러 왔다. 민지야, 괜찮아? 응, 이제 좀 괜찮아. 그 남자 소식 들었어? 로펌 잘렸대.
민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후회 안 해? 파혼한 거?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친구들은 민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역시 너답다. 근데 앞으로 연애는 어쩔 거야? 민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당분간은 쉬려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겠다는 걸 배웠어. 그녀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SNS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지연이었다. 민지 씨, 저 이지연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놀라서 핸드폰을 바라봤다. 친구들이 물었다. 누구야? 그 여자. 뭐, 왜 연락한대? 민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만나요. 민지와 지연은 서로 마주 앉았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지 씨 결혼식을 망쳐서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의외의 말에 놀랐다. 사과요? 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참고 살까도 생각했는데 준우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민지는 지연을 찬찬히 바라봤다. 그녀는 생각보다 평범한 여자였다. 약간 지친 표정, 하지만 단단한 눈빛. 사과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네.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더 불행했을 것 같아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엔 너무 화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둘 다 서준이라는 남자에게 상처받았다. 준우는 잘 있어요? 민지가 물었다.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서준 씨는 만나세요? 가끔요. 양육비도 주고 준우도 보러 와요. 민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 달라졌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 카페를 나서며 민지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연은 놀라서 민지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우리 둘 다 같은 사람한테 속았잖아요. 어쩌면 같은 편인지도 몰라요. 두 여자는 서로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서준이라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이것으로 거짓 위의 결혼식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준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완벽함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결국 무너졌죠. 하지만 무너진 후 그는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녀는 일어섰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민지는 배신당했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함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실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완벽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완벽한 학벌, 완벽한 직업,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가족.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에서 옵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관계가 완벽해 보이지만 거짓된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서준의 부모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늦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아니지만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돕는 관계. 준우는 친아버지, 양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민지 이모까지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도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낭독자는 잠시 멈춘 후 마지막 말을 한다. 10년 전 화려한 호텔 예식장에서 무너진 결혼식. 당시에는 모두가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거짓이 드러난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모두가 진실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준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삶을 얻었습니다. 지연은 사랑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완벽한 결혼을 잃었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준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아이. 그는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도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둘러싼 모든 어른들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거짓 위의 결혼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거짓 위에 세운 것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세운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실하다면 말이죠. 감사합니다.